안녕하세요. 엑스엠의 임도형입니다. 딥러닝으로 영상인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는 차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인식이 어떤 건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 교육은 실습을 위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실습하기 위한 실습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인식 중에서 물체 분류, 물체 탐지를 각각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체 영역 분할, 그 다음에 영상의 복원, 영상 강화, 영상 컬러화 이거를 각각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상 인식을 통한 그 딥러닝을 사용한 영상 인식을 가지고 취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산업계에서의 필요한 것들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3번에 걸쳐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방법은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런 딥러닝 하면은 되게 이론적인 거 그다음에 수학적인 게 많은데 그것보다는 그 개념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걸 직접 실습하고 그래서 실제로 딥러닝 영상 인식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그렇게 그거를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딥러닝과 DNN의 사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딥러닝 영상 인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가지로 진행되는데요. 영상인식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상인식 작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 관련된 영상인식 아이디어라도 거기 딥러닝 하는 그런 작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 목표는 영상인식 개념 및 딥러닝의 영상인식 작업들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중에 컴퓨터 비전이라는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영상을 처리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 영상 인식은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처리해서 이 영상 안에 있는 대상을 인식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인식은 컴퓨터 비전의 핵심 작업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러한 영상 인식 분야의 딥러닝이 많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미지넷에 대한 그런 인식률 대회 결과인데요. 이미지넷은 그냥 일반적인 물체들을 찍은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예를 들면 의자, 책상, 컵들을 찍은 그런 사진들이죠. 그 다음에 그 사진을 제시하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 대회 결과를 보면은요, 2010년, 2011년을 보면은 70%, 73, 75 정도의 성능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보면은 100장을 주고 약 73, 그러니까 73장, 75장을 정확히 맞추는 정도가 우승인 거죠. 1등이었던 거죠. 근데 2012년도 들어서는 갑자기 85%로 갑자기 성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1등한 것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딥러닝을 사용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를 보면은 그 다음에 이 2개를 보면은 그 전에 이 색깔은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기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1등을 한 거는 새로 나온 딥러닝 기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부터 보면은 대부분이 그 딥러닝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참여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컴퓨터 비전 기법이 살짝 있었죠. 근데 2014년도부터는 거의 다 대부분이 이렇게 딥러닝 기법으로 사용해가지고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보면은 거의 95% 이상의 성능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게 2016년, 17년이 됐을 때는 이 성능 1등 인식률이 거의 97%, 98%를 넘어서요. 사람보다 더 잘 인식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98.5%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딥러닝이 이 대회에서는 사람보다 더 잘 인식한다고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회는 2017년도에 결국 사람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낸 상황에서 더 하는 게 그 의미가 없다고 해서 대회는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컴퓨터 비전에서 영상 인식하면은 영상 인식이 대부분 딥러닝 많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13번에 걸쳐가지고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이렇게 딥러닝으로 하는 그런 영상 인식들. 그 다음에 그 영상 인식 외에도 딥러닝으로 하는 그런 영상에 대한 작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인식 작업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인식 작업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영상 안에 물체를 분류하고 그 영상이 어떤 물체인지를 분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영상 안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탐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체가 탐지된 경우에 그 물체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그 영역을 분할하는 그런 세 가지 작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작업들은 그냥 딥러닝 관계없이 영상인식에서의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물체 분류를 보면은요, 물체 분류는 이미 정해져 있는 클래스,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트럭, 그 다음에 자전거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우측 얘 같은 경우에는 개, 고양이, 새, 보트 네 가지 중에 지금 제시되는 영상이 어느 것인지를 분류하는 그런 작업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통 그러니까 미리 클래스가 정해져 있다는 게 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네 가지가 아닌 경우라면은 오답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체 분류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미리 정해진 클래스 중에서 무엇인지를 맞히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영상에 이렇게 다수의 물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달마시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부분은 체리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 각 물체별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물체 탐지는요, 영상 안에 특정 물체가 존재하는지를 탐지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체가 여러 개일 경우에 각각에 대해 탐지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런 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사람을 탐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4명이 있고 각 4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박스로 하나, 둘, 셋, 4개 있다고 이렇게 탐지한 그런 예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물체를 탐지한다는 것은요, 지금 이렇게 물체에 대해서 각각 영역을 탐지하고 그 물체가 무엇인지 분류까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를 보면은 자동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이 있고, 그래서 물체를 탐지하고 그 영역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영역이 무엇인지, 이거는 자동차야, 사람이야까지 하는 것을 보통 물체 탐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정확히 물체 인식이지만은요, 보통 얘기할 때는 이 과정을 물체 탐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물체 인식의 예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여기에 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에 ARH001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인식하는 것처럼요, 이 영상을 보고요, 여기 자동차 있다는 물체를 탐지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을 다시 탐지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번호판에 6가지 그 물체에 해당되죠. 글자들 이런 걸 탐지하고, 그리고 그 각각의 그 글자들이 무엇인지를 ARH001 알파벳과 숫자 10개 중에서 이것이 무엇이 해당되는지를 분류까지 하는 작업을 해서 결국 이 하나의 영상에 이 자동차에 있고 자동차의 번호는 ARH001이다 라고까지 인식하는 그런 예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사진은 물체, 여기서는 대상이 얼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탐지해내서 그 영역을 잡아냈고요. 그 다음에 영역을 잡아낸 이후에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자기 친구들 중에서 분류하는 작업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체 인식이라면 보통 영상인식 물체 인식이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 영상에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까지 보통 이런 작업을 물체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물체 영역 분할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앞에서 보면은 그냥 네모를 치고서는 거기에 물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밀하게 영상의 어느 부분이 그 물체에 해당되는지까지를 잡아내는 것을 영역 분할, 보통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이 영상의 예를 보면은 이거는 사람의 물체를 탐지한 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사람 부분이 어디인지를 네모가 아닌 사람의 그 영상에서의 그 모양까지 이렇게 픽셀 단위로 잡아낸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그 물체냐 아니냐를 픽셀 단위로 내서 픽셀 단위 분류 작업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드리면요. 전체를.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물체 탐지, 물체 분류, 물체 영역 분할이 있었는데요. 물체가 탐지된다는 건 단지 그 영역, 그 영상 안에 물체가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통 그렇게 물체가 어디 있는지를 가리키는 이렇게 네모로 보통 박스를 표시합니다. 그걸 물체 영역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체가 무엇이야? 인식된 대상에 대해서 하는 것이 그거를 보통 물체 분류입니다. 그 다음에 물체 인식은
보통 이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요. 물체를 탐지하고 각각 네모로 각각 이 물체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류하는 작업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물체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 해당되는 물체가 어느 부분이야라고 이렇게 네모가 아닌 그렇게 대상 그 모양까지 잡는 거를 물체 영역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체 인식 작업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이런 작업들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관련 딥러닝 작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에는 이러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거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냥 물체 인식에 해당되는 그런 작업들인데요. 이제 딥러닝을 영상에 적용해서 컴퓨터 비전에 적용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작업들이고요. 이건 영상 인식은 아니지만 하지만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딥러닝으로 그러니까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는 그런 예들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미지를 변환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변환하고 이미지 강화 그다음에 이미지에 주석 달고 그다음에 포즈 사람의 포즈를 인식하고 컬러화하고 복원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 영상에 대해서 텍스트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답하는 이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 작업들이 각각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은 영상인식은 아닐지라도 실 업무에 많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입니다. 다음은 여자, 남자 두 사람의 사진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 영상은 촬영한 그런 사진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없는 그런 인물들을 딥러닝을 통해서 생성해낸 그런 작업입니다. 보면은 실제로 사람 이게 진짜 있을 그 정도의 아주 정밀하게 그렇게 생성이 되었죠. 그리고 이거는 그 역시 사람 얼굴을 생성해낸 예인데요. 보면은 이 우측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생성된 얼굴입니다. 보면은 차이점이 위하고 아래는 입이 벌려진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좌하고 우를 보면은 웃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원본 사진은 저 이쪽 한 장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생성해낸 것이죠. 실제로는 촬영한 것이 아닌 저런 원본 사진 하나를 가지고서는 웃는 정도라든지 입 벌린 정도를 가지고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예입니다. 특히나 이거는 GAN을 사용한 건데요. GAN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없는 이미지 생성하는 것에서는 아주 놀라울 정도의 와 대단하다고 할 정도의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그 자동차 시뮬레이션 게임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생성한 그런 작업을 캡처한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무래도 버스 같은 경우에 여기에 그런 창문 같은 게 잘 안 보이고 그러지만은 얼핏 봐서는 그냥 진짜 같고 그 다음에 더욱 대단한 건 이거를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렌더링 했다는 것이 이제는 이런 생성 작업조차 실시간 되는 이 정도로 지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미지 변환 작업입니다. 먼저 설명드리면요. 여름 사진을 겨울 사진을 변환시키고 다시 겨울 사진을 여름을 변환시키고 역시 이거는 겨울을 여름으로 하고 이렇게 변환한 것입니다. 하나의 사진을 주어지면 영상을 주어지면은요. 그 역시 변환 작업입니다. 여기서는 좌측을 우측으로 변하는 건데요. 좌측은 건물에 대한 레이아웃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그다음 우측은 이걸 가지고선 실제로 사진과 같은 걸 재생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흑백 사진을 주고 이거를 컬러로 변하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좌측은 낮에 영상을 주고 이거를 밤의 영상으로 변환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물체의 실루엣을 주고 우측은 그 실루엣에 대한 정말 촬영과 같은 사진 같은 그런 영상을 그런 변환한 그런 작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미지 변환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런 이미지 변환 작업들은 기존의 컴퓨터 비전 기법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거였는데요. 이제는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결과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지 변환과 비슷하지만 스타일 변환입니다. 왼쪽 밑에 있는 그림, 요 작은 박스에 있는 그림이 고의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원본 영상이고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거는 원본 영상을 그대로 유지하되 대상되는 그런 스타일로 변환하는 거죠. 그래서 원본 영상을 고의 스타일로 변환했더니 이러한 영상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두 개의 그림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대상을 이러한 스타일로 변환한 것. 그 다음에 이거는 몽크의 절규죠. 절규로 그 스타일로 변환한 그림. 이런 식으로 변환한 작업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예입니다. 변환하고자 한 그런 스타일 변화하고자 한 대상은 왼쪽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미지가 스타일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것이 좌측의 이미지를 중간에 스타일로 변환된 그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런 호수의 모습인데요. 여기에 노를 이런 거 스타일을 주어서 변환된 결과이고요. 역시 꽃 두 개가 있는데 장미의 색깔을 적용해가지고 변환된 것이 마지막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 이런 스타일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작업은요, 이미지 강화입니다. 보통 이미지 강화는 그 해상도를 높일 때 그런 이렇게 네모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거를 해상도 높였을 때도 그 강화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보면 왼쪽에 있는 이런 이미지를 주고 그다음 이걸 강화해서 각각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강화시키는 이런 작업입니다. 보면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다음에 역시 똑같은 예입니다. 왼쪽에 있는 영상을 주고 우측의 영상으로 강화한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작업은 이미지 주석 달기입니다. 보통 이미지 주석 달기는 이미지 분류라든지 영상 인식보다 더 강화된 그런 작업이죠. 더 어려운 작업이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보통 그저 이미지 분류에서는 이거는 개, 강아지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블랙 앤 화이트 도그, 점프 오브 더 바. 그래서 그 흑백에 무늬가 있는 강아지가 이런 바를 뛰어넘고 있다라고 주석을 달았고요. 이걸 보면은요, 남자가 파도 타기 하는 거죠. 그런데 매니 블루 웹슈트랄까, 블루, 그러니까 파란색 그런 수영복을 입은 남자가 파도 위에서 서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것도 이미지 주석 달기 한 예입니다. 이거 보면은 어떤 테디베어에 대한 그런 게 인형이 지금 풍선이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물체 인식을, 각각에 대해서 물체를 탐지했고 분류를 했고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주석까지 달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다른 작업을 보겠습니다. 포즈 인식입니다. 포즈 인식이라면 사람의 자세, 포즈를 인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골격이 있어서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양팔, 양다리 있고, 얼굴이 있고. 그런데 지금 그게 어떤 포즈인지를 인식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포즈 인식의 다른 예이고요. 상당히 인식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 작업은 이미지 컬러 작업입니다. 이미지 컬러 작업은 그야말로 흑백 이미지를 컬러 이미지로 변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보면은 여기 흑백으로 되어 있는 나비를 컬러 영상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그 흑백 자동차 이미지를 이렇게 컬러 이미지로 바꿨고요. 강아지라든지 수영장이든지 과일이 담긴 그릇이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흑백 이미지를 컬러로 변환시킨 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예입니다. 그 호수 연못에 있는 그런 흑백 사진을 컬러로 변환했고요. 그 다음에 강렬한 그런 햇빛이 드는 그런 숲속의 사진을 컬러로 변환한 그런 예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컬러화하는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미지 복원화입니다. 이미지 복원은 왼쪽 이미지에서 일부분을 일부를 이렇게 훼손을 시켰습니다. 훼손시키고
이거에서 다시 이거를 복원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우측은 이제 복원된 결과인데요. 사실상 이걸 보면은 왼쪽에 이렇게 훼손된 부분을 미리 보지 않았으면은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그 폭포를 찍은 사진인가 느낄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복원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미지 복원의 그런 다른 예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왼쪽에 있는 영상이 훼손된 이미지고 부분이 이미 없어졌죠. 근데 이걸 가지고 복원을 해가지고 대략 우측 사진처럼 아주 깔끔하게 복원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복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딥러닝이.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하기. 그래서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미지를 주고서는 어떤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여기에 How many school buses are there? 그래서 스쿨 버스가 모두 몇 대냐 있느냐 보면은 앞에 한 대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버스 뒤에 한 대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하길 둘이라고 했고요. 실제 정답도 두 개입니다. 이건 지금 야구하는 그런 장면이죠. What sports is this? 그래서 어떤 스포츠를 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요. 역시 정답은 베이스볼인데 대답하기를 베이스볼이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전에 아까 나왔던 그 주석 달기랑 살짝 다르게 실제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그런 예입니다. 이것도 다른 예이고요. 어떤 여인이 이런 꽃을 보면서 식물을 보면서 되게 즐거워하고 있죠. 그래서 질문한 것이 그 여인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그래서 대답을 하기를 해피, 행복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도 배 위에서 사진인 거죠. 햇빛이 아주 쨍쨍하니까 거기서 우산을 쓰고 그 다음에 햇빛을 피하고 있죠. 그래서 질문은 Is it raining? 지금 비가 오고 있느냐에 대해서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에 대한 대답하기 이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 작업은 포즈 인식과 영상 생성을 동시에 사용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일단 그 예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이 화면에서 보면은요,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입력이고요. 그 다음에 입력에서 포즈를 잡아냈고요. 포즈를 인식했고 그 포즈를 가지고 이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을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 케이스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각 왼쪽이 입력, 중간이 포즈 인식한 거, 그 다음에 각각 오른쪽에 있는 네 개가 생성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당히 자연스럽게 생성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영상 인식에서 딥러닝이 사용된 케이스는 단지 그냥 물체 분류, 물체 탐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그 딥러닝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인식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거는 지금 그 중에서 물체 분류, 물체 탐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코드와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실습을 통해 가지고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